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디테일의 DK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폴리셔 리뷰를 해볼 건데요, 한 대도 아니고 총 3대의 폴리셔를 리뷰를 해볼 겁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 협찬 리뷰라고 되어 있는 글씨가 보이실 건데요, 오늘 리뷰는 교세라 코리아에서 저에게 무상으로 협찬해 주신 건타입 폴리셔 3종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폴리셔만 제가 무상으로 협찬을 받은 거고요, 그 이외에 금전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리뷰 내용에 대해서도 일체 업체의 간섭 없이 100% 제 주관적인 견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세라라는 이름이 저희한테는 조금 생소한데요, 사실 교세라는 자동차 부품, 반도체, 전동 공구,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은 사업 분야를 갖고 있는 그룹입니다. 교세라의 전동 공구 라인업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료비가 있는 것이죠. 료비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무난한 성능을 가진 보급형 기기로서 전 세계에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료비의 ARSE1250이라는 폴리셔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평소에 잘 즐겨 쓰는 그런 폴리셔이고요, 제가 영상으로 다뤄드린 적도 있고 폴리싱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그런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세라의 료비 폴리셔 중에서 건타입 폴리셔 3종을 리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외관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폴리셔가 거의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어서 대표로 하나만 가지고 구조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건타입 폴리셔라는 이름답게 마치 권총과 같은 그런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폴리셔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을 만큼 되게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크기는 아주 컴팩트한데요, 생각보다 무게가 꽤나 묵직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 손으로 들기에는 조금 버거울 정도예요. 폴리셔 표면은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요, 옆면에 이렇게 번쩍이는 글씨로 료비라는 문구와 초록색의 시그니처 컬러로 바디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매끈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세계적인 브랜드답게 빌드 퀄리티가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옆쪽에 달려있는 보조 손잡이는 이렇게 돌려서 반대편에도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 모두 장착할 수가 있어서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패드의 회전 방향을 표시한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요, 옆에 있는 구멍은 내부의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밖으로 배출되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멍을 손으로 이렇게 막은 상태로 작동을 하시면 내부에 열이 올라가니까요, 사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보조 손잡이를 같이 연결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폴리셔를 구동시키는 스위치는 권총의 이제 방아쇠 위치에 딱 위치해 있고요, 옆을 보시면 여기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락킹 스위치라고 계속해서 이거를 당기고 있으면 손이 피로하잖아요. 이 당긴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방아쇠가 들어가 있는 채로 고정이 되죠. 다시 풀 때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풀려서 나오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스피드 다이얼이 이 아랫부분에 있는데요, 요게 이제 이 폴리셔를 잡았을 때를 보면 이 새끼손가락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 중에 스피드를 조절하시려면 이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 새끼손가락에 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좀 불편하시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단부터 6단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외관을 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 건타입 폴리셔 3종이 각각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교세라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싱글 액션 폴리셔 건타입의 APE201 모델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여기 싱글 액션 폴리셔라고 써져 있죠. 싱글 액션 폴리셔, 회전축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서 선풍기가 돌듯이 패드가 회전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폴리셔입니다. 스펙을 잠깐 보시면 밑에
소비 전력이 1100W라고 되어 있어요. 컴팩트한 폴리셔 크기에 비해서는 좀 큰 편에 속합니다. 소비 전력이 1100W면 보통의 이제 풀 사이즈 싱글 폴리셔가 이 정도의 소비 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간혹 폴리셔 제조사에서 소비 전력이 높을수록 마치 이제 폴리셔의 힘이 센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소비 전력은 말 그대로 전력이 소비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패드 사이즈는 150mm, 그러니까 약 한 6인치 정도 되는 패드 사이즈이고,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의 뭐 5인치, 3인치는 쓰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렇고요. 여기 지금 보면 무브화 속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RPM을 얘기하는 거고요. 600에서 2000 RPM 정도로 되어 있는데 뭐 아주 평균적인 속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량은 1.9kg로 아무래도 컴팩트하다 보니까 풀사이즈 폴리셔보다는 약간 가벼운 정도. 풀사이즈 폴리셔가 약 2.5kg에서 3kg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가벼운 정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어 액션 폴리셔 APEG131입니다. 이름에 여기 보면 G가 있잖아요. 이게 G가 기어 액션의 약자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APEG가 기어 액션 폴리셔다. 건타입 폴리셔 3종이 다 외관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구동 방식이 좀 이렇게 다릅니다. 스펙을 좀 보시면 소비 전력은 1100W로 동일합니다. APE 아까 싱글 액션하고 동일하죠. 아마도 같은 모터를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기어 액션 듀얼 폴리셔이기 때문에 편심이라는 게 있고요. 편심이 7.7mm 그러니까 약 8mm 정도인데 뭐 편심이 8mm 정도면 기어 액션 치고는 그냥 평균적인 편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패드 사이즈는 125mm, 그러니까 5인치 패드를 딱 장착하기에 좋은 그런 폴리셔고요. 무브화 속도가 지금 200에서 66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듀얼 액션 같은 경우에는 회전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도는 공회전, 올빗과 도는 로테이션이 있는데 얘는 지금 로테이션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패드가 이렇게 회전하는 지구가 자전하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이 200에서 660 RPM이다 라는 거고요. 이 패드 로테이션 속도만 따졌을 때는 다른 기어 액션 폴리셔에 비해서 약간 빠른 편입니다. 그러니까 회전 속도가 좀 더 빠르다. 이 회전 속도가 좀 더 빠르다는 얘기는 싱글 폴리셔하고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상할 수가 있어요. 자, 무게는 2.2kg로 아까 싱글이었던 APE201은 1.9kg였잖아요. 아무래도 한 300g 정도는 더 무거운데 아마도 요 기어 액션은 요 앞부분에 기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공전도 하면서 자전도 하는 로테이션도 하면서 올빗을 하는 그런 회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 앞에 추가적으로 기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게가 조금 더 추가된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듀얼 액션 폴리셔 APE-D131입니다. 아까 제가 APE-G는 기어 액션의 약자 G가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아무래도 듀얼 액션의 약자인 D가 들어가서 APE-D131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외관상 보면 APE-G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요 헤드 부분, 요 부분이 아까 APE-G는 검정색, 요 APE-D는 흰색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헤드가 좀 더 커요. 좀 두껍습니다. 자, 소비 전력을 보시면 850W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봤던 싱글인 APE201하고 기어 액션이 APE-G131하고는 조금 작은 소비 전력을 갖고 있는 모터를 장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편심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mm 정도가 더 크죠. 그렇다는 얘기는 좀 더 큰 원을 그리면서 올빗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패드 사이즈는 동일하게 125mm 5인치 패드를 씁니다. 가장 범연적으로 쓰는 게 5인치 패드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자, 무브화 속도를 보시면
아까 APEG랑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2000에서 4500. 이거 뭐 아까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빠른 속도인데, 그러면 이게 10배 정도 더 힘이 센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무브와 속도의 기준은, 아까 APG는 이렇게 도는 로테이션을 기준으로 RPM을 먹였다고 했잖아요. 얘는 올빗입니다. 이렇게 도는. 그러니까 사실은 듀얼 액션 같은 경우에는 올빗 속도와 로테이션 속도가 원래 제각각이 다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유명한 플렉스의 3401 VRG라는 기어 액션 폴리셔는 로테이션 속도와 올빗 속도를 각각 표기하고 있는데, 요 교세라의 료비 건타의 폴리셔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하나씩만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좀 특이합니다. 어찌됐던 무브화 속도라는 거는, 여기서 무브화 속도라고 하면 올빗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회전이 2000에서 4500 RPM이다. 이거를 일반적인 듀얼 폴리셔랑 비교해 보면 비슷하거나 조금 속도가 낮은 편입니다. 얘는 루페스 같은 경우에는 높이 올리면 RPM이 5000 이상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듀얼 폴리셔에 비하면 조금 올빗 속도는 느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중량은 보면 2.4kg로 오늘 소개해드릴 건타입 폴리셔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보셨다시피 요 앞에 있는 요 헤드 부분이 두껍고 크기 때문에 아마 무게가 좀 증가한 게 아닌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APED131 모델을 봤을 때, 그리고 재원을 살펴봤을 때 당연히 이거는 랜덤 오비털 방식의 폴리셔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APEG131 모델이 기어 액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랜덤 오비털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얘도 같이 기어 액션 폴리셔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PEG131과 APED131 모두 기어 액션이지만 그 기어비가 차이가 났습니다. APEG131 기어 액션 폴리셔는 패드의 올빗보다는 로테이션에 주가 되는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마치 싱글 폴리셔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반면 APED131 듀얼 액션 폴리셔는요, 로테이션보다는 올빗 운동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폴리셔이기 때문에 마치 랜덤 오비털 폴리셔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혹시나 폴리셔의 종류에 따른 그런 움직임이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우측 상단에 제가 링크를 띄워놨으니까요.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교세라 건타입 폴리셔 3종의 외관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이 각각의 폴리셔들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이느냐겠죠. 바로 가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익숙한 모습이시죠? 예, 테스트 패널 앞에 지금 총 4대의 그 교세라 료비의 폴리셔가 앞에 있습니다. 요 4가지를 일단 어떤 것이 더 힘이 센가, 커팅력이 좋은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우선 요 테스트 패널에 천방 웹샌딩을 이용해서 샌딩을 싹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예쁘게 무광인 상태로 되어져 있고요. 요 위에다가 똑같은 패드, 똑같은 컴파운드를 가지고 한 번씩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커팅력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APE201 싱글 모델입니다. 돌아가는 거 보시면, 자, 이렇게 선풍기 돌아가듯이 하나의 축으로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자, 패드 위에다가 딱 2점만 짜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자, 30초 동안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30초 동안 작업을 했고요. 열이 상당합니다. 역시나 싱글 폴리셔는 열이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모델은 APEG131 모델입니다. 기어 액션이고요.
자, 여기다 넣어놓고 똑같이 30초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30초 동안 해줬습니다. 자, 다음은 APED 듀얼 액션 폴리셔를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동일하고요. 똑같이 컴파운드를 점 2개 찍어서 하고요. 자, 똑같이 30초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놔야겠다. 자, 합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이제 료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RSE1250, 흔히 이제 료비 1250이라고 불리는 랜덤 오비털 방식의 폴리셔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4단으로 맞췄고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총 4개의 테스트를 해봤고요. 결과물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자, 테스트 결과를 함께 보셨는데요. 결과를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싱글 액션인 APE201 모델은요. 역시나 커팅력에 있어서는 다른 듀얼 액션 폴리셔보다는 약간 더 앞서 있었던 반면에 우리가 흔히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데미지가 아주 강하게 남아서 도장면이 좀 뿌옇게 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싱글 폴리셔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인데요. 커팅력은 강하지만 반대로 또 데미지도 많이 남는 편이기 때문에 스크래치를 제거하는 속도는 좀 더 빠를지 모르지만 그런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듀얼 폴리셔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APEG131과 APED131 듀얼 액션 폴리셔 모두 싱글 폴리셔와 비교해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커팅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천방 샌딩 데미지라는 게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데미지가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APEG131 기어 액션 폴리셔는요, 로테이션에 집중된 움직임을 보이면서 싱글 폴리셔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느낌을 주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패드가 표면에 완벽하게 수평으로 맞닿아 있지 않으면 이 패드가 회전하는 힘이 강해서 폴리셔가 이 사용자를 이리저리 이렇게 끌고 가는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회전이 절대로 멈추지 않는 기어 액션 폴리셔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 패드의 각도를 조절을 해도 회전이 멈추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패드에 날을 세워서 굴곡이라든가 아니면 좁은 부위를 상대적으로 큰 패드로도 공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랜덤 오비털 방식의 폴리셔는요, 패드의 한쪽 면만 닿게 되면 이 로테이션이 자동으로 멈추거나 느려지면서 커팅력이 현저하게 낮아지거든요.
때로는 이게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지만 사용자가 고의로 의도를 가지고 날을 세워서 공략을 할 때는 불편하거나 아니면 효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듀얼 액션 APED131 폴리셔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보다는 올빗에 집중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랜덤 오비털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APE-G131 모델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진동이 적고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어 액션 폴리셔가 원래 진동이 좀 심하기 때문에 장갑을 끼지 않으면 손이 찌릿찌릿할 정도로 진동이 심한데요, APED131 모델은 장갑 없이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진동이 많이 억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래도 랜덤 오비털 방식의 폴리셔보다는 진동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역시나 회전이 멈추지 않는 기어 액션 폴리셔이기 때문에요, 원한다면 날을 세워서 좁고 굴곡이 많은 면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랜덤 오비털 폴리셔로 작업한 것 같이 데미지 없이 아주 말끔하게 광도를 올려주는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APEG131 기어 액션 폴리셔보다는 조금 힘이 약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거의 작업하는 내내 6단, 최고 단수인 6단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 타입, 그러니까 권총 모양의 폴리셔, 이런 특이한 모양의 폴리셔가 과연 괜찮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불편함이 없고요, 오히려 좀 더 편했습니다. 일반적인 풀사이즈 폴리셔는 이런 식으로 왼손과 오른손이 거리가 좀 떨어진 상태로 이제 파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건 타입의 폴리셔는 양손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이 폴리셔를 미세하게 조절하는데 좀 더 유리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차량의 측면을 작업할 때 그 진가가 발휘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폴리셔를 쓸 때는 하단을 폴리싱할 때 긴 모양 때문에 폴리셔를 옆으로 눕혀줘야 되는데, 이 권총 형태의 폴리셔는 이 동작이 너무나도 스무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사용을 해보고 나니까 이런 특이한 모양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반면 루프나 본넷 같이 아주 넓고 수평인 패널을 작업할 때는 살짝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양손을 모두 쭉 뻗어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고가 높은 SUV 같은 차량의 본넷 등을 작업할 때는 좀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장점이 정말 많은 폴리셔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제가 기존에 사용해 오던 루페스 같은 풀사이즈 폴리셔를 대체할 만큼 좋은 것인가 라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의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실험을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보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실험을 해볼 겁니다. 제가 다시 샌딩을 했고요, 자, 똑같이 또 4개로 나눴는데, 자, 이번에는 무슨 실험을 할 거냐, 기어 액션이면 기어 액션, 듀얼 액션이면 듀얼 액션, 기존에 우리가 잘 알려진 그런 폴리셔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얘가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APEG, 이거는 기어 액션이기 때문에 기어 액션 중에서 가장 유명한 폴리셔는 바로 플렉스의 3401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패드랑 컴파운드를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두 폴리셔의 성능을 비교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APED 듀얼 액션이죠. 듀얼 액션 폴리셔와는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루페스의 LHR21 21mm짜리 듀얼 폴리셔와 한번 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테스트에는요, 아까 30초를 했더니 큰 차이가 없어서요, 이번에는 반으로 줄여서 15초만, 딱 15초 동안만 커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다음은 똑같은 기어 액션 중에서 플렉스 3401 폴리셔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15초 동안 실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15초 동안 했고요. 자, 다음은 이제 듀얼 액션 비교를 해볼 건데요. APED 131 아까 전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던 폴리셔를 가지고 먼저 이쪽에다가 15초 동안 똑같이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초 동안 작업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 주력 폴리셔의 루페스 LHR21 마크2로 똑같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4단으로 맞췄고요. 자, 모든 작업이 다 끝이 났습니다. 자, 결과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테스트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플렉스 3401을 포함한 3대의 기어 액션 폴리셔는 결과물에서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루페스의 LHR21 마크2는요 커팅력과 피니싱 모든 면에서 나머지 3개의 폴리셔를 압도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루페스가 이 4가지 폴리셔 중에서는 가장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죠. 이 세상 모든 디테일러가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폴리셔만을 구입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성능이 가장 좋은 루페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다른 폴리셔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각각의 폴리셔마다 쓰임새가 있기 때문인데요. 세상 모든 사람이 벤츠 S클래스나 포르쉐 911만 탈 순 없잖아요. 제가 지난 3개월간 사용해봤던 교세라 료비의 건타의 폴리셔는요 그 나름의 독특한 셀링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컴팩트한 크기와 인체공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폴리셔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도 랜덤 오비털 방식이 아닌 기어 액션 구동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커팅력에서는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폴리셔 한 대로 차량 구석구석을 모두 작업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점에서 폴리싱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원스텝 올인원 폴리싱 정도로 가벼운 폴리싱만 원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폴리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성능에 비해서는 가격이 아쉽다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는데요. 30-40만원대에는 사실 초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20만원 초중반대에서 형성이 됐다면 정말 저는 그 어떤 사람한테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좋은 성능을 가졌는데 가격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폴리셔를 협찬해주신 교세라 코리아 쪽에 제가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